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신길 삼성 레미안 이승훈 입주자 대표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길동 해군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신길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고요. 네. 저희 아파트는 사실 이 신길동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레미안 아파트이고요. 또 신길 뉴타운의 효시인 신길 재개발 사업 1호 아파트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회장님께서 입주자 대표 이전에 좀 특별한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시죠. 예, 조금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운데요. 제가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제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예, 저희 그 신길동 1457동 여의동 그 지역 후보였습니다. 사실 그 원래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실은 저는 원래는 경제 부동산 분야 전문 기자로 일을 했었고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라는 그런 경제주간지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직장이 거기였고 그 이후에 20년간 전시회 주최 사업을 했거든요. 전시박람회를. 그러다가 2017년 말이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참 사람의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게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광화문에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 무관심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랬어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했더니 아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아빠 왜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럼 너도 갈래?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실은 저희 아들이 발달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보기에도 우리 나라가 참 세상이 좀 위태해 보였던 것이죠. 해서 이 아들과 함께 겨우 내내 촛불 시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참여하는 것이 좀 중요한 거구나. 무관심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구나 해서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 그냥 당원으로 뭔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꾸준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경험과 또 경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얻은 성과들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공동주택 우리 전 국민의 사실 그 절반 가까이가 공동주택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입주자 입장에서 공동주택의 운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관리비 부분이에요. 세금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달 내고 있는데 매달 내고 있는 내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입주자 대표와 회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돈 버는 거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 수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파트 게시판 광고. 세 번째가 엘리베이터의 영상 광고예요. 근데 제가 이제 회장을 하는 동안 그 두 개가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많이 좀 인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가 3년 동안 제 직전 3년 동안 297만 원 정도? 300만 원을 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죠. 제가 아무래도 전시 박람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나 이런 광고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해서 제가 이제 그것을 입찰을 붙이고 또 경쟁사를 불러가지고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가격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 8배. 297만 원이었던 거를 3년간 2,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8배 넘게 올렸죠.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해요. 그 광고 그 대행사 측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활용이었는데 1년에 저희가 약 이제 6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성대로 대부분 그냥 재계약을 하거든요. 기존 업체랑. 저는 바로 입찰을 붙였습니다. 해가지고 1,600만 원 한 업체와 계약을 했고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거죠. 매년 1,000만 원씩 더 벌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입주자들을 위해서 예, 또 돈을 벌고 또 뭐 좀 예외적인 사례이긴 한데 저희 아파트가 최근에 이제 인근에 뉴타운이다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를 새로 좀 짓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소음 피해, 분진 피해, 공사 네. 차량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걸 협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장이 된 후에 예, 1억 4,250만 원으로 예, 타결을 봐서 또 많이 좀 올려서 예, 이렇게 건설사로부터 받았었죠. 네. 이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예, 이것이 이제 관리비에 또 이제 차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돈 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돈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돈 버는 것은 한정적인데 아파트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 사실은 그 종류의 개수가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0가지나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원칙이 무조건 공개 입찰을 합니다. 예, 무조건 공개 입찰을 하고 부득이하게 수의 계약을 할 때도 그것을 업체를 다 제각각 연락을 해서 객관적인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이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수의 계약 관행이라는 게 업체 하나가 들어와서 다른 대리 견적들을 받아오는 이런 관행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제가 그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이전보다 정말 이 아파트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텐데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 수익들 예. 주민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네, 그 아파트의 수익은 당해 연도의 수익이 그 다음 연도의 관리비에서 차감되도록 돼 있는데요. 네. 우리 아파트는 사실 관리비의 총 지출 금액이 작년, 재작년, 올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시듯이 지금 전기세도 올랐고요. 물가가 많은 부분에서 오르고 최저임금도 그렇죠.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는 지출의 가주수를 줄이고 또 용역비 불효급한 거는 없애버리고 예 그렇게 경쟁을 붙여서 용역을 예 적정한 금액에 이렇게 잘 해서 관리비가 저희 아파트가 이게 저희 아파트 영업기밀인데 하나 공개도 되나요? 네.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32평형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평균. 네. 근데 인근 아파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0만 원, 4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30평형대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싸죠. 그러네요. 네. 좀 수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외에도 좀 아파트에서 개선한 성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회장이 된 이후로 아파트에서 중요한 사업은 소수의 동대표가 아니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20년 만에 아파트의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가 전면 교체를 했거든요. 예, 아파트의 주 이용자인 아이들의 시각에서 예, 이 아파트의 놀이터를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시각에서 예를 들면 놀이터에 보면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는 미끄럼틀이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높이가 높았거든요. 요즘에는 그걸 이제 유아들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아들의 시각에 맞게 높이를 좀 낮춘다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네에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요. 그리고 또 단차가 있었는데 그런 단체를 다 수평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 놀이터 내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 주 이용자인 아이들의 시각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해서 예, 그렇게 했었고요. 또 단지 내 사인도 최근에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 이 사인물은 주민들도 이용을 하지만 주민들의 방문자, 주민들의 손님들이 이용을 합니다. 예,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사인물을 두고 몇 동을 찾아오게 되죠. 주차장이 어디다. 그렇죠. 그것을 방문자의 시각에서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크게 또 잘 보이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입주자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였습니다. 또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게요. 아주 저도 재밌는 걸 하나 좀 이번에 배웠는데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주민투표는 보통 뭐 과반수만 넘기면 되잖아요. 네. 예, 투표자의 과반. 여기서는요. 전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0세대다.
667세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린이 놀이터 사업도 그렇게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저희 단지 내 사실 아파트의 입구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는 시계탑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요즘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사 오시다 보니까 그 시계탑을 없애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투표를 붙였죠. 그런데 3분의 2가 아닌 한 60% 정도 찬성이 나온 거예요. 원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원리로는. 그렇죠. 근데 아파트에서는 3분의 2가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못 합니다.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파트를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함께 보면서 정말 아파트의 운영이야말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행정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입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 주시죠. 네, 아파트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도 그렇고요. 조금만 더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 나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살기 좋은 그런 동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냉소적인 태도보다는 따뜻한 관심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격려가 아마 우리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회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길 삼성 레미안 이승훈 입주자 대표 회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니 인터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